네, 오늘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대량 매도와 함께 다시금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시장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우리은행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최근에 경기에 대한 전망을 보면 사실 좀 헷갈려요. 예. 미국의 경제 지표 일부를 보면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내부 재주문을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요국들 PMI도 부진하게 나와서 경제 지표 자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잖아요. 경기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? 일단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표가 다소 좀 혼란스러운 이유는 네. 그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이 이제 상품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네. 상대적으로는 이제 그 경제 봉쇄가 좀 지속이 되면서 그 서비스 관련 회복은 좀 늦어졌거든요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상품 관련 쪽 그 어떤 흐름은 좀 둔화되는 반면에 네. 서비스 회복이 이제 전체적인 회복세를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별로 또는 어떤 부분별로 회복세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. 최근에 발표된 지표들은 이제 그 소비 지표랑 소비 심리 지표랑 주택 관련 지표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도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소비 지표는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됐고요. 주택 관련 지표는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12여 년 만에 가장 이제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네. 전월 대비로는 지금 4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. 네. 미국의 주택 시장 심리 지표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택 여건은 어떤 순환적인 측면은 둔화가 되고 있지만 네. 전월비로 나타나는 추세적인 흐름은 조금씩 개선이 다소는 되는?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반기에 그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다소간은 좀 후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여전히 후퇴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계속 개선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. 경기 침체는 이제 조금 우려감이 좀 잦아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다만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낮아지고 조금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부담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꼭 그것만이 이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요. 이제 지표가 좋게 나와도 또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또 예. 같이 맞물리다 예, 보니까 그래도 경기적으로는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완화라든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예. 의견을 주셨어요. 이제 뭐 금리에 대한 향방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이슈이기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래도 미국 시장이 좀 견조했던 배경에는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라든지 빅테크주들이 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조정에 있다가도 다시금 좀 반등을 줬어요. 예, 예.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상승 각도가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견조하거든요. 예, 예. 앞으로도 기술주들이 좀 상승 랠리를 조금 더 주도할 수 있을까요? 일단 나스닥 지수가 6월 중순 고점 대비해서 한 3~4%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제 어제 이제 좀 탄력적으로 좀 네.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. 조정이 나타난 이유는 일단 그 과열 해소 국면으로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 조정 요인이 과열 해소 외에도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시각이 조금 더 긴축적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. 네. 지금 현재 연준은 올해 지금 한 2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, 그러니까 연방기금 금리 선물 거래로 나타나는 시장 기대는 한 차례 차례 정도 정도? 네.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다소간의 어떤 괴리감이 있는데요. 전반적인 흐름은 시장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점차 연준의 전망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, 그러니까 조금 더 긴축적인 영역 쪽으로 네. 옮겨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지속이 된다면 시장 부담감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다라는 네. 점도 좀 염두에 둘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차익실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네요. 기술주 단에서는. 예, 아직 완결된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아무래도 월말 월초 발표될 경제 지표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발표될 미국 물가 관련 지표들 이런 것들을 네.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연준의 두 차례 발언과 시장이 가졌던 한 차례의 컨센서스가 지금 이제
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약간씩은, 과정에서의 과도기.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은 조금 더 이런 과정에서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.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도 사실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또 매도세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만 일주일새 1조 넘게 나왔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그렇죠. 지금 단계적으로 좀 심해 구간에서 파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추세적으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경계감을 갖게 했거든요.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보셨을까요? 일단 외국인 매도가 지금 6월 중순 이후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6월 월간 기준으로 이제 순매도로 반전을 했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월간 기준 순매도를 기록한 경우는 올해 들어 이제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다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경고등이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이 부분이 지금 일시적일지 추세적일지 이거는 뭐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만 외국인 매도 반전 시점이 6월 FOMC 직후부터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6월 FOMC에서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올해 점도표가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간 부분이 외국인들의 어떤 시각을 다소는 좀 경계 쪽으로 뒤바꿔 놓은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일단 외국인 동향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, 이 부분이 조금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화 쪽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보다는 조금 더 긴축적인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동향이 쉽게 빠르게 개선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6월 FOMC 회의 이후에 사실 달러도 다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딱 그 환율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도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7월 FOMC 회의로 또 시선을 돌리게 마련이죠. 이제 6월장이 얼마 남지 않았고 7월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시 FOMC 회의를 중심으로 7월도 또 변동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? 아무래도 그 전에 뭐 고용지표, 그다음에 물가지표 이런 것들이 발표될 예정이고요. 고용지표는 좀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만 7월 한 10일경에 발표될 6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. 일단 전체 물가가 한 3%대 초반까지 둔화가 됐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한 5.1%까지 추가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젠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는 시각이 이 둔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느냐 아니면 여전히 5% 위에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시장의 해석을 봐야 되는 거죠.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차피 포인트는 아직 뭐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7월 FOMC 회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추가 인상 시그널을 줄지 그러면 추가 인상 시그널을 한 단계 더 높이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갖고 시장을 접근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기대를 갖지 않고 7월에 FOMC 회의를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일단은 한 달의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7월 FOMC까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도 실적 시즌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실적에도 좌우해서 실적 장세 속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7월 2일에 이제 삼성전자,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입하는데 우리 이제 그래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이 있잖아요. 그 중심으로는 조금 좀 기회를 엿봐도 될까요? 일단 7월 달 시장이 조금 불투명해지고 있긴 한데 두 가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. 하나는 우리나라 7월 1일에 발표될 6월 수출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무역 수지 적자 폭도 많이 줄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긍정적이고요. 이와 함께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인데 우리나라 기업 실적 전망 같은 경우는 계속 하향 조정이 좀 이어져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좀 상향 조정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. 분기 기준으로 올해 3분기와 4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점진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고 2024년도 전망치도 같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업종별로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가장 기대가 되는 업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기존에 실적이 좋았던 업종 중에는 배터리 관련주나 또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
네. 지금 뭐 외국인의 수급 쪽으로도 사실 좀 보수적인 전망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경계감이 있는 시장 속에서도 어닝 시즌이라는 또 그래도 좀 그 예전보다는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수출 지표에 있어서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또 환율적으로도 좀 제안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도 예.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우리은행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매크로에서부터 또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